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은 리그 종료를 5경기 앞둔 상황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홈에서 열린 베르더 브레멘과의 리그 경기에서 무려 5대 0의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종료 한 달 전에 벌써 우승을 거둔 겁니다. 2위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이가 16점으로 남은 5경기에서 레버쿠젠이 모두 패배하고 뮌헨이 모두 승리해도 1점이 남거든요. 이로써 레버쿠젠은 창단 120년 만에 최초로 독일 프로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감격적인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120년 만에 우승을 이끈 인물이 일부 리그 팀을 처음 지휘하는 신인 감독 사비 알론소 감독이었다는 점인데요. 알론소 감독은 이전까지 레알 마드리드의 유소년 팀과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의 B팀을 맡아봤을 뿐 일부 리그의 A팀을 지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중도에 레버쿠젠에 부임했던 게 알론소 감독 커리어 최초의 일부 리그 데뷔였고 프리시즌부터 제대로 전체 시즌을 지휘한 걸로 치면 이번이 정식으로 레버쿠젠을 이끈 첫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유럽 빅리그에서 최초로 풀시즌을 보내는 초짜 알론소 감독이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구단 최초의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단 분데스리가라는 무대 자체가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걸 잘 용납하지 않거든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분데스리가보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일이 더 어려울 듯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리그는 누가 뭐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잖아요. 작년 8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5대 리그를 합산한 경제 규모 전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매출만 9조 8천억 정도로 44%가량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약 4조 5,300억 규모의 스페인 라리가였고 3위는 4조 2,100억 원 정도의 분데스리가였죠.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단적인 지표가 결국 돈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프리미어리그에 가장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만큼 가장 박 터지는 대회인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약팀의 반란이 일어나기 가장 힘든 리그도 과연 프리미어리그가 맞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는 가장 많은 돈이 쏟아지는 덕분에 리그 전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누가 누구에게 줘도 이상하지 않은 리그가 됐고 가장 치열한 리그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우승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약팀의 예상치 못한 우승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의외로 예상치 않았던 우승팀들이 종종 등장해서 모두를 놀래켰는데 94-95 시즌의 블랙번 로저스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블랙번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기 전에는 26년 동안 2부와 3부 리그를 전전한 팀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출범과 동시에 1부 리그로 승격해서 세 번째 시즌에 갑자기 리그 우승을 해버리는 이변의 대명사 같은 팀이었거든요. 이때 블랙번의 우승을 이끈 선수가 다들 잘 아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인 시어러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2015-2016 시즌에 레스터 시티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우승을 거뒀죠. 이때 레스터 역시 불과 2시즌 전에 일부러 승격해서 직전 시즌에는 리그 14위밖에 못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각성하면서 설마 하던 리그 우승을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써내려갔죠. 2010년대에도 이런 대이변이 일어날 정도로 가장 치열한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오히려 경제 규모 3위인 분데스리가에서 이변이 일어날 확률이 통계적으로 훨씬 적은데요. 1960년대부터 따지면 지금은 일부 리그에 없는 낯선 팀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2000년 이후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 최근 23년간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했던 팀은 뮌헨, 도르트문트, 베르더 브레멘, 슈투트가르트, 볼프스부르크까지 딱 5팀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뮌헨이 17번 우승으로 압도적 1위, 3번 우승한 도르트문트가 그 다음 2위, 나머지 3팀은 딱 한 번씩 우승했죠.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11년 동안은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우승을 연속으로 독식하면서 그야말로 독일의 맹주로 군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을 제외한 그 어떤 팀도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했던 건데 그 10년간 3위가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레버쿠젠이 엄청난 반란을 일으킨 셈입니다. 여기에는 알론소 감독의 지분이 매우 큰데 지난 시즌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이 오기 전까지 리그 첫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강등권 수준의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알론소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치른 샬케와의 리그 9라운드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레버쿠젠 구단 역사상 데뷔전을 치른 감독들 중에 최다 점수차 승리라는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레버쿠젠이라는 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향성을 잡아 놓은 건 전임 감독인 세오 아네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맞게 세팅해 놓은 판에 중도에 부임한 것 자체가 큰 모험입니다. 더구나 유럽 5대 리그에 이제 막 데뷔하는 알론소가 첫 스타트를 중도 부임을 끌었을 때에는 솔직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소방수 정도로 생각했지 대단한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겠죠. 실제 알론소 감독은 데뷔전 대승 이후에 챔스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을 해버렸고, 분데스리가에서도 3경기 연속 무승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이제 적응이 끝났다는 듯이 월드컵 휴식기 전후로 5연승을 하더니 또 3월에도 두 번째 5연승을 달리면서 최종 17승 10무 10패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분데스리가 최종 6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간부터 치렀던 챔스에서는 탈락했지만 유로파 리그로 떨어진 이후에는 4강까지 진출하면서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도 나겔스만이 이끌던 뮌헨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죠. 다른 사람에 의해 세팅된 팀의 중도 부임에서 리그와 유럽 대항전 모두 놀라운 반전을 이뤄낸 덕에 알론소 감독은 곧바로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프리시즌부터 팀을 구성해서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풀시즌을 이끈 결과가 바로 조기 우승 확정이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직도 알론소 매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데스리가 최초의 무패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그가 아닌 시즌 전체를 봐도 무패입니다. 그래서 43경기째 무패 중입니다. 우선 뮌헨은 확실히 발라버렸고, 지난 시즌 나폴리가 베스트 멤버가 얼마나 강한지 빅클럽과 붙어봤으면 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죠. 레버쿠젠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해야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도 레버쿠젠의 실력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좀 불안한 것은 웬만한 빅클럽이 아니고서는 우승을 한 다음 해에는 꼬꾸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 만약 안 꼬꾸라진다? 그럼 김민재에게도 큰 악영향입니다. 분데스리가는 본래부터 뮌헨 리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알론소 감독이 이미 레버쿠젠에 남겠다고 했고, 그러면 다음 시즌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우승도 어느 팀이 할지 예측 불가가 됩니다. 어떻게 레버쿠젠은 순식간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토트넘이 배워야 하잖아요. 안 된다면서요. 중도에 부임해서 성공시킬 수 없다고 콘테가 얘기했고, 부임하자마자 우승시키는 건 B클럽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포체티노, 엔지 감독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론소는 중도 부임이고 레버쿠젠은 B클럽도 아닌데 그 다음 시즌에 정말 우승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운빨이냐? 아니,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레버쿠젠에는 올해 몸값이 1600억인 비르츠라는 핵심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고, 아스날의 주전이었던 자카가 올 시즌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팀 공격수들도 매우 수준급으로 두 명이 거의 공격 포인트 평균 20개씩을 올릴 기세입니다. 양쪽 윙백도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입니다. 왼쪽 그리말도는 몸값이 1000억이 넘고, 오른쪽 프림퐁은 윙백 중에 4위권에 포함된 선수로 지금 현재만 포로와 비슷한 이적료고 더 오르면서 800억 이상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에게 익숙한 센터백이 있죠. 탑소바. 이 친구는 몸값이 이미 반더벤보다 더 높았던 선수고 700억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분데스리가 올해의 골키퍼상도 수상해본 흐라데츠키입니다. 솔직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강팀인 것입니다. 굳이 행운이라면 애들이 부상을 안 당하다 보니까 팀이 매우 견고합니다. 솔직히 우승을 부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을 보유한 것을 부러워해야죠. 토트넘은 왜 이렇게 2% 부족한 선수들이 많나요? 주급은 토트넘이 더 높을지 몰라도 선수들의 가치인 이적료는 레버쿠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토트넘도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면 막연하게 우승을 바라야 하는 게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멤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까놓고 손흥민이 우승 일조하는데 부족한 선수입니까? 그럼 빼십시오. 그러나 그럴 리 없죠. 어린 선수들 중에 싸게 좋은 선수 몇몇 영입한 거 인정합니다. 퇴장 쉽게 당하고 부상 자주 당하고 체력 저하 선수들이 실력 있어 봤자입니다. 토트넘은 지금처럼 유럽 대항전 없이도 한 시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레벨의 실력자들 말고 단단하고 버티고 멘탈 좋고 그러면서 실력 있는 선수들 영입해야 합니다. 내쳐야 하는 선수들 많죠. 레버쿠젠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